증거인멸은 누가 증거인멸입니까? 룸살롱 갔다가 그 의미심장한 시점에 핸드폰 받고 직위원이지. 직위원 문제로 우리가 좀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 증거인멸 프레임을 휴대폰 교체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저도 휴대폰 2년마다 바꾸거든요. 네. 저도 증거인멸이고. 폭이 터지자마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김건희에게 도움을 요청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수도 있다. 서울고등원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것은 헌법을 무시한 것. 아, 죄송합니다. 워낙에 좀 네. 다룰 건 많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감장 법사위로 가볼까 하는데요. 제가 감히 그냥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예,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의원님들 많죠. 네. 그런데 최소한 오늘까지 최고의 성과를 낸 국회의원은 나는 서영교 의원이라고. 아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해요. 아니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난 걸 많이 뽑아냈거든. 예. 언론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뽑아냈어. 네. 내 개인적 평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1등이야.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최욱이 앵커님 1등이라 그러면 1등 아닌가요? 정말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이거 신인규 너 유튜브에서 이거 안 다루더라.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거 다뤘는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내란에 동조한 대한민국 사법부면 대한민국이 난리 날 일이지. 그렇죠. 진짜 이게 본질이야 본질. 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 간부회의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윤석열 계엄에 동조를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야. 예. 그거를 천대엽 입을 통해서 와. 맞아. 이거 세상에 이거 밝힌 사람이야. 예. 이거 진짜 본질이야. 다시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신규 이거 왜 안 다뤘어? 따라야 할 아니, 조치가 있다. 대답해. 이거 왜 안 다뤘어? 이 본질이잖아. 본질이죠. 계엄이 일어났어. 근데 사법부는 일반인이 나도 이거는 위헌이라는 거 바로 알았잖아. 그렇죠.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계엄에 할 일이 없는지 알아봤대. 근데 실제로 당시 그 시간대에 당시 언론을 봤더니 진짜 완전히 계엄에 동조를 했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렸는 거 다시 네, 한번 예. 시간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4일 00시 3분.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46분에는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돼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와.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퇴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한 거야. 맞아. 퇴세 전환 한 것만. 본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게 그 계엄의 밤에 우리는 선포만 보면서도 이건 요건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뭐 당연히 이거는 지키지 네. 않고서 지금 한 걸 우리가 다 알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다 뛰어갔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의 발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계엄에 따른 지휘와 감독권이 계엄 사령관에 옮겨간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하고선 입장들을 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법부의 이 안이한 인식과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좀 소극적인 판단을 했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소극이 아니라 적극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언론에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했던 소극의 의미는 국민들이 저항한 것과는 반대 의미로 반대지. 반대 의미로 네. 매우 그러니까 계엄에 협조적인 태도를 지금 보인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은 정말 좀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이 본질을 밝혀내죠. 그걸 밝혀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사실은 왜 밝혀내게 됐냐면 저희도 그날 저렇게 채널A나 TV조선이 적당히 사법부는 이 계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와중에 그걸 놓쳐버린 거죠. 맞아요. 놓쳐버렸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제가 그날 제보 받았거든요. 제보 받은 건 뭐냐면 동부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동부구치소? 사람들 잡아가면 동부구치소에서 방을 준비해서 사람들 잡아가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리해라. 빈 방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날 다음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추적하고 있었는데 교정본부장이 죽어도 아니라고. 맞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맞아요. 아닙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오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조금 가다듬고 있었는데 다시 나온 게 이 박성재가 당시에 3,600개의 방을 만들기로 했다. 맞아요. 구치소에다. 이 보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선 그래 이렇게 긴급회의를 한 곳은 무엇인가 지시를 받은 곳이다. 그럼 그 긴급회의를 한 곳이 법무부가 박성재가 중심으로 구치소에 자리 비워도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 출국 금지 시켜. 예. 두 개의 지시를 내린 거죠. 네. 그러면
법원도 무엇인가 했을 거다. 거기서 차가 그날 났겠구나. 법원은 긴급회의를 했다. 예. 그래서 제가 딱 물은 거죠. 법무부는 이렇게 긴급회의를 했던데 법원은 왜 그날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대법원. 누구누구 대법원은 누구누구 모였습니까?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다 모였는데 왜 긴급회의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무 술술 부른 겁니다. 그날 합법적일 경우에 저희가 뒤따라서 해야 될 조치가 있고 와. 이 사법부는 그날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본질이야. 이거 왜 본질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도 큰 문제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특검에서 애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데 예. 대법의 판단으로 결정이 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 심각하죠. 와, 어떡하냐, 이거. 이 본질이야. 그렇게 가담을 했고 그래서 아무 입장도 안 낸 거죠. 그날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다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해제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화들짝 놀랄 그때까지 조희대는 아무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살짝 속았죠. 그런데 아, 맞네. 저희가 박성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거든요. 동부구치소에 방을 비워놔라 라고 들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때 약간 했는데 끝내는 그 문건이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삭제시켰어요 그날. 그때 삭제시켰던 게 박성재가 동부구치소에는 방을 몇 개 비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3,600개 정도 딱 만들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그게 드러나자마자 그럼 그날 공식적인 회의를 한 곳이 어디인가? 그게 법무부였고 대법이다. 법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는 그걸 합법적일 거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회의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합법적인지 안 합법적인지는 본인들이 판사니까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일반인도 판단하는데. 다 판단해요. 예. 그걸 먼저 판단해야죠. 가장 일반인. 먼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안 났었잖아. 무슨 상황이 전쟁 안 났는지 몰랐어요? 안 났는지? 그래서- 전쟁 안 났으면 계엄은 했잖아. 그렇습니다. 소요 사태 없었잖아. 그거면 끝난 거지. 그래서 국민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은 다 알고 왔는데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이게 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오로지 그럴 그렇지. 때만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합법의 가정하에.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 합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정지가 됩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지가 되면 누구의 지위를 받느냐? 군사법원의 그러면 지위를 그렇습니다. 그 반대 질문은 안 하셨어요? 이게 합법이 아니라 위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니네는 회의 안 해봤냐 이런 건 안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이번에 떨커덕 잡았는데 그걸 제가 왜 묻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떨커덕 잡았는데 지저분해질 수 있어. 그동안 위헌인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근데 아니 이제 난 박성재 거를 보고 이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그 시간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했던 것은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지시는 조의대를 통해서 내려갔느냐 누가 지시를 비상계엄 본부로부터 받았는지가 아니, 이제 중요한 그거 겁니다. 맞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아니 이게 딱 보면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 텐데 이걸 왜 합법으로 판단했습니까? 위법으로는 판단이 안 들든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가 아마 답하기 어려울 테니까. 아니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누구의 지시하에 조의대의 지시하에 이게 지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래고 숨은 채로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와서 계속 다른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러면 그때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잘 된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5월 1일 날 이재명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파기완성시키는데 예. 이것도 다 땡겨서 한 거죠. 네, 자 보세요. 예. 내가 만약에 조의대라고 생각해봐. 내가 내란에 가담을 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났네.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특검이 가동돼? 야 이재명은 안 된다. 그렇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겁났겠지. 이제 조의대의 사법 쿠데타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아하. 판단하는데 무리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무리에 따른 증거 정황이 지금 너무 쏟아지는데 많았어요. 그 와중에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이것도 역시 서영교 의원이 잡은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너네 왜 그때부터 했어? 라고 물어보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법관 전원이 3월 28일부터 살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을 문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 받을 생각을 이 했어? 바쁜 기간에 2명의 대법관이 무려 아이고. 13일 동안 예. 해외 출장을 했더라. 라. 또 앞뒤 안 맞잖아. 그렇죠. 또 틀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 이거 대단한 정황을 또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일씩입니다. 13일. 각각 13일 씩. 한 명이 13일, 또 한 명이 13일. 예. 또 한 명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입니다. 와. 4월 19일까지 해외 출장이고 신숙희. 예. 이게 상고 이유소가 들어온 그 날 전후로 타임이네. 전부 다 갔다 와서 아니 7만 쪽입니다. 7만 쪽이면 200페이지 책 350. 350건입니다. 그걸 다 보았다고 했는데 4월 19일 날 돌아와요. 신숙기 대법관은. 네. 그리고 그들이 아주 집중해서 다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온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들도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됩니다. 네. 지들이 얘기했거든. 맞아. 예. 그럼 이게 종이가 같냐고. 이게 신인규 이거는 솔직히 맞다. 아, 저는 뭐 너무 동의하는 예. 바고. 뭐야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예. 종이로만 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예. 규정이 아직 안 대법에 되니까.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된다는 것을 법이 그렇게 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날 5월 2일 날 질문했을 때 종이로 봤어요? 종이로 봤대요. 그럼 기록 다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전산 기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법으로. 어. 종이로만 본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가 대법관을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감사 가서 만났잖아요. 예.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다 종이로 봅니다. 아이고 또 그런데 규정이 그 그렇게 돼 사건은 있어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종이를 본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종이를 일부를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또 가서 전체를 다 본 물어봤죠. 사람은? 예. 다 물어봤는데 종이를 복사해주지 않았다는 게 어떻든 비서실의 얘기긴 합니다. 어. 한 복사한 군데 사람이 일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존재하지 거고. 않죠. 네. 아,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천대엽 처장이 거짓말한 거는 뭐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예.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부터 업무를 봤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이재명 후보 사건은 3월 28일 내지는 3월 31일부터 필수조라는 형태로 배당 전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 시켰다, 자체가 이거 일부러.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전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할 겁니까? 이거 수습 안 돼요. 이거 뭐 지금 또 휴가 그 지금 출장한 거 나오죠. 네. 또 거기다가 또 뭐 종이 로그 기록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거기다가 그날 재판 사무국장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의원님들이 막 질의하니까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굴러가더라고요. 네. 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지금. 울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예, 다 자, 보였어. 그리고 직위원 관련해서 빠르게 또 다룹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 여기서 직위원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직위원 룸살롱 사진 잠깐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으로 이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법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 아, 근데 그 감사를 책임졌던 윤리감사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아 그래요? 아, 못 올려? 지귀현이라는 이름을 입에 못 올려. 네. 지모 씨라고 합니다. 지귀현이라는 말을 못해. 지모 씨라고요? 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많은 진실이 아. 드러났습니다. 예. 저 해당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이 나왔다라는 것을 서영교의 고문에 의해서 또 자백을 합니다. 네, 자백을 해요. 예. 그리고 예. 계산은 변호사가 됐다. 170만 원 했다라는 것을 또 자백을 170만 합니다. 원? 예. 근데 열받는 건 있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기현이 갔던 그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확인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 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기현이 간 다음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 아, 지모 부장이 지모. 이습한 아,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 그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니요.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결제했냐고요.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아 이거 얼마냐고요. 170만 원. 170만 원이요. 네.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제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진짜 맞는지는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와, 내 진짜 저 볼수록 열받는 게 근데 저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저
사진을 찍힌 3명 중에 변호사 돈 낸 변호사가 제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니 내 말이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보를 했다는 아니 건데. 그 얘기는 저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고 예. 그랬다면 그 사람은 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괜히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고죄예요. 모해를 하려고 했는 그 부장을 직위원 부장을 모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밥도 사주고 먼저 간 사람을 마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접객원으로부터 접객 받은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게끔 저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면 직위원이 법적 조치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 한 걸 얘기 보면, 바로 그 네. 얘기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얘기죠. 네. 저 사람은 변호사인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 네. 변호사가 자기가 170만 원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직위원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술 한 잔만 먹고 나갔다 그러면 네. 그 얘기를 굳이 사람들에게 민당에 가서 제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제보해가지고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직위원 부장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팔팔 뛰고 직위원이 법적 조치하는 순간 취해야죠. 한 번이 아니라 20번인 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둘 다 옴짝달싹 못하게 네,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제보가 처음에 시작되게 됐는가? 네. 저 변호사가 미쳤다고 직위원을 괴롭히려고 그랬나?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리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요? 아 이게 왜냐하면 좀 걸려서? 흐름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거를 이제 세상에 알린 네. 그 민주당 관계자가 네. 그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네. 좀 아니 제보자 얘기를 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상황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지. 약간 또 국힘의 의원 스타일로 대답하네. 왜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야. 대답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 아까부터? 지금 태도가 불분명해서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데? 애매모호한 그렇게 네, 오해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야. 직업은 나도 똑같아. 나 변호사들이 접대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를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저 답변하는 거짓말이 너무 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나를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데 아무튼 뭐 되게 나쁘네. 아니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기분이 좋네, 죄송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제 그 제보자가 어쨌든 제보자는 보호돼야 되는데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저어되는 거지. 뭐 비겁하다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신뢰 추락. 저는 이게 뭐 신뢰 받는 언론인 5위로 자, 내려가. 5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튼 5위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아까 그 윤리감사관이 이 직위원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너네가 영장 기각했잖아 임마. 그렇지. 맞아요. 그거 안 맞잖아 이 자식아. 말장난.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 수사기관에 이 그렇죠, 자식들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왜 꼭 반드시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돼? 아니 너네는 무슨 기준이야? 이건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부적절하고 품위 위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최진수 감사관이 이제 판사 네. 출신이고 이제 변호사하다가 이번에 윤리감사관으로 올해 2월에 들어온 사람인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뇌물 그 명품백 있잖아요. 네. 그때 건의기에서 정순유 부위원장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전 딱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든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청탁금지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뇌물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지, 수사를 신이교. 지금 법원이 스스로 빗장을 쳐서 못하게 방해를 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직위원 쪽의 주장만 듣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아니 보통 처벌할 때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지. 그럼 뇌물죄 성립이 안 되죠. 누구든 직무 관련성이 다 없다고 봐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또 어제 감사관의 저 태도를 보면서는 정말 좀 너무 좀 뭐랄까요.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이 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생겼어요. 말하는 거, 맞아, 표정, 맞아, 대답, 맞아. 답변. 윤리감사관이면 되게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진실과 거짓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렇게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봤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최진수 네. 부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좀 아는 아는 분인데 분이에요? 네, 되게 꼬장꼬장해요. 난 사실 저렇게 얘기하고 꼬장꼬장하던 사람이 수법을 달리해서 그래요? 의원님 네,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최진수 부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저분도 저를 알 텐데 네. 저분이 다른 사람 꺼내대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흐리멍텅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태도가. 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약간- 김건희 덮어줄 때랑 비슷해요. 누굴 덮어주고 싶을 때 저런 행동이 나오는데 원래 난 덮어준 사람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내가 알기로는 저런 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법원이 저분도. 싹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서 다 이상해요. 직위원에 대해서 이상하죠. 다 이상해요. 지금. 그 다음에 오창훈에 대해서 이상하죠. 네. 제주도에서 좋다고 애기야, 술 애기야. 먹었잖아요. 애기 보러 부장판사 가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어. 좋다고 술 먹고 네. 그리고 그 노래방에 가서 술 내놓으라 그러면 노래방은 술 내놓으면 안 법에 되죠.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똑똑한 노래방 주인이 안 돼요라고 했더니 거기서 깽판을 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또 대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러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기 보러 가자. 애기 보러 가자도 제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법원은 전부 다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또 명태균 사건 판사는 700만 원짜리 막 쓰마라?
네.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2개에 7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개에 3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오늘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유. 저분이 저렇게 약간 애매하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적 객원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성적 객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뭐야?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낸 보도 자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리했어요. 지기현 판사가 있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하 그럼 지기현이 없는 동안은 여성적 객원이 아. 있습니다. 이 소리구나. 예리하셨어. 그리고 탁 질렀더니 탁 걸려들었죠. 아, 그 예리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적 객원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갖고 접대는 약 20번 정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틈나는 대로 잠깐 따로 가서 물어봤지요. 따로 가서 물어봐서 누구한테요? 저분한테 아, 저분한테요? 쉬는 시간에 네네네.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어봐서 그러면 그 관계된 재판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꼭 관계된 재판만 있습니까? 주변의 재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있고 이 변호사들이 관계된 주변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 자료를 안 주고 기각시켰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못하는 아무 거고 말도 못해요. 예, 수사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똑똑해 보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고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분 맞아요. 근데 네. 엄청나게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 자기 기준에 맞춰서는 막 확고부도하게 대답하는 분인데 네.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놀라셨겠네.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근데 지금 놀랬잖아요.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밑에 있는 저 윤리감사관이나 그 재판사무국장도 네. 뭐 다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안 맞아서 전반적으로 그래요. 조의대 체제하에서 지금 밑에 실무 직원들 특히나 책임자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조이대를 비판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비판이 지금 굉장히 크네요. 아, 요거를 빨리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하면서 저는 또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이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이대 쭉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 시간이 네. 네, 짧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제가 먼저 제보를 받았습니다.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걸. 네. 대법원에서는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는 겁니다. 네. 형사 사건의 경우. 그런데 스캔 받았다 그러고 전자문서라 그러니까 예. 이게 뭐지? 그래서 또 저희가 법원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네. 먹은 날 물어봤죠. 근데 종이 기록으로만 한다고. 종이 기록으로만 했고 지금까지도 종이 기록으로만 했고. 네. 아까 하셨잖아요. 그 예.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왜 문서로 먼저 보게 되었느냐? 어. 라고 했더니 이 문서를 먼저 보게 한 사람은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누구한테로부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최진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고 인계 기록서에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앞에 어떻게 먼저. 전부터 보겠어요? 전부터 볼 수 없는데 그럼 전부터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법관에게 물었더니 이때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없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해서 봤어요. 아, 이번에는 먼저 보라고 누가요? 했다. 원장이. 조이대가? 이거 되게 중요한 야, 이거 말인데. 잠깐만. 이거 엄청 큰 왜, 얘기야. 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출처 얘기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왜 서로 그렇게- 조금씩 지켜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거를 그냥 막 네. 아니, 그 아니 잠깐만 왜 그렇게 먼저 보라고 했다던가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척척척척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기록을 그 전에 봅니까?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안 봅니다. 아이고 내 것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그 전 걸 봅니까? 네. 그 전에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전에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네. 없어요. 배당이 네. 돼야 내 사건이 그럼. 되는데.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사건도 많은데. 그럼요. 그리고 남의 거 그 배당되기 전에 다른 걸 보면 오해 살 텐데. 야, 이거 대박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월 22일에 기록이 왔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왈 3월 28일부터 올라왔으니 그때부터 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그전엔 본 적이 없는데 접근권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누가요? 원장이. 그게 위법한 짓. 이거 대박이네. 원장이 왜 이건 안 물어보셨어요? 왜? 이거 대박인데. 원장이 왜겠어요? 몰라요. 왜? 원장이 왜? 왜는 이게 급한 일이니까라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누가 보라 그랬어요? 원장이. 이게 근데 대박이야. 그게 왜는 필요가 없는 게 그건 동기에 네. 불과하고 예. 결국 네. 파기환송으로 대박이야.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정치 개입하려고 미리 보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주범이 이제는 네. 정확하게 특정되는 겁니다. 조이대 원장의 지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차차 좀 밝혀질 이게 것 더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데. 야, 그럼요. 매우 여러 가지가 중요하네. 많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저께 서울고등법원장 와. 김대영 원장님이 물어봤잖아요. 그 법원 그 저기 국감 하실 때. 제가 물어봤죠. 네, 그때 지시가 내려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박인데. 조희대 원장으로부터 먼저 그 전에 이거 보라는 지시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고등법원장하고 이거는 대법관이 보는 자료잖아요. 대법관 3월 28일. 그러니까 3월 28일 날 대법원으로 기록이 왔다고 했지만 인계된 날은 4월 4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3월 28일부터
기록이 왔고 그때부터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누가 보라고 했느냐? 거기 조이대다. 아무나 못 보잖아요. 내 걸 뭐 다른 사람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원장이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봤다고 해놓고 이렇게 대법관들은 전부 다 어딜 갔냐 이거죠. 13일씩 그렇죠. 미국, 호주, 네. 아일랜드 등등 가서 4월 19일 날 옵니다. 예. 신숙희 대법관. 아니 그리고 소송 인계 서류도 다 그렇게 허위로 기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허위 기재죠. 소송 인계 서류는 4월 22일 날 인계 예. 이렇게 되어 날짜가 있고 안 맞잖아요. 공식문건입니다. 날짜가 안 공식문건. 예, 공식문건.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과 와. 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확하게 일단 대법원장이 뭐 공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아니 어제 얘기는 기록을 누가 하루 만에 보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루 만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오는 게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와서 하루 만에 날짜를 잡아버리거든요. 네네네네.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다. 시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게 고등법원장의 이야기이고요. 네네.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네네. 기록을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여기서 좀 멈춰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상보다 시간이 20분 오바됐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예. 자, 이 지금 쑥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해야 되겠지. 아이, 그럼요. 무조건 해야죠. 그럼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했다는 예.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사실만. 대법관 증언하고 뭐 그런 하지만 발의가 된 건 아니니까. 예, 예. 법관도 들어가 있고. 요거 다룰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만 알아도 알아둘 예. 시간 없거든. 예.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거를 조금 더 국감장에서 깊이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감장에서 저희가 질의는 했지요, 제가. 그런데 답변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답변을 들었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들었고 네. 아니 그러면 그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본질에 많은 대한 것들은- 이야기. 예. 본질입니다. 예. 진짜 내가 과장이 아니지 않나? 그렇죠. 지금까지 국감 1등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확실히 1위와 4위가 만나니까 딱 나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빨리 가셔야 네. 됩니다. 자,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서영교 정말. TV 구독 좋아요. 네, 서영교 TV 구독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이번에는 교육위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위. 교육위. 네. 앞으로 참 이걸 왜 다루냐면요. 예.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모든 분야, 모든 기관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세상에 폭로를 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진 걸 알아야 그거를 다시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의 위원장님입니다. 예,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얼굴 네. 처음 본다고 또 만만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매불쇼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입니다. 네.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아유,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높은 분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게 교육위원회 같습니다. 아, 특히 맞아요. 네네. 이번 국정감사는 이제 아까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지만 이 법사위가 예.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저희 교육위원회가 법사위 같은 교육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예. 자, 김건희의 최측근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어. 여러분 잊어서는 안 예. 됩니다. 2023년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2023년 10월 20일에 자녀의 학폭 문제로 사퇴를 한 자입니다. 네. 김건희 최측근. 예. 근데 학폭 문제가 터지자 대통령실은 사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김건희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음. 근데 이 학폭 사건 자체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맞아요. 김승희 딸이 알제 리코더로 막 네, 때리고 네. 각막 찢어지고 난리 났었던 거 네. 알제 10차례 막 머리 때리고 구주상해. 맞아. 이게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7월 20일에 김건희가 직접 나서서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때립니다. 교육부 차관에게. 교육부 차관에게 이때부터 이 사건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요. 참고로 저 장상윤이 저 교육부 차관은 이거를 무마를 잘했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발탁이 됩니다. 자식들 진짜. 이 자식들 진짜 내 가만 안 둡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요, 이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를 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라고? 계속 다니게 하고 학급만 교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이거는 학년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뭐 하나만한 결정을 내린 거야. 하나만한 결정을. 네. 그런데 그 학폭위의 당시 상황을 녹취가 어제 국감장에서 공개가 돼버린 거야. 오, 예.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정말 악마를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자, 사전에 좀 알아야 될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녹취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전학이 되려면요 16점 이상이 돼야 돼요. 맞다. 강제 전학. 근데 학급 교체는 15점까지 학급 교체야. 15점. 근데 이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강제 전학만큼은 안 된다는 답을 딱 정해두고 그 밑에서 조율을 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네. 아니 이렇게 큰 일을 강제 전학을 안 시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게끔 15점. 강제 전학은 안 되고 학급 교체 최고 점수 15점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을 주고받는 게 나옵니다. 그럼 미리 15점으로 세팅해놓고 그렇게 보이죠.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한 14, 15점까지 나올 수 있거나. 그렇지. 이 숫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 저는 이제 그거 보면 하는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매운만큼 주고 싶은 15점 딱 채워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강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까발렸을 때, 까발렸을 때 인상하는 거라. 그게 되면, 제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가져다 팔리더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전 그거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셔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서 학급 교체. 학급 교체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학급 교체를 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뭐 지금 엄포를 놓고 갔잖아요. 뭐 언론에도 할 거고. 그럴 때 저 측에서는 이걸 말하겠죠. 의미 없는 학급 교체 얼마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수단이 아닌데. 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요. 그건 지가 하는 얘기고. 변호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주먹거리면서 그래 나도 뭐 전문가니까 뭐 정말 따라가지 그런 거 있지. 그거밖에 안 되지. 그래도 변호사로서 대리로서 쟤네 능력이 별로 떨어진다. 그리고 부담은 아니다. 한쪽으로 그러니 이거 감정을 안 걸고 싶다. 자꾸 속에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보다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세트가 뭐냐면 이제 행신 행표뿐만 아니라 언론을 항상 껴서 되게 지적하나. 아까 그러시잖아요. 와 소름 끼친다 진짜. 위원장님 이거는 네.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녹취록을 그저께 밤에서야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잠도 못 잤는데 2023년도 10월 국감 때 제가 야당 교육위 간사 때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최초로 폭로를 맞습니다. 했었어요. 예, 폭로를 맞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원래는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감사를 해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7시간 만에 면직 처리를 해서 제대로 꼬리를 자르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그 임태희 교육감이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 이제 저는 그 철저히 조사된다는 것을 뭐 믿고 더 이상 이제 야당으로서 조치할 수가 없었는데 네네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학폭 7월 20일 이후에 김승희와 김건희가 13차례 통화한 내역을 네, 확보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장상현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보하면서 맞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고가 나자마자 학폭이 터지자마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김건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김건희가 당시에 교육부 차관 장사균에게 이 문제를 잘 은폐해달라는 아마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데요. 저는 어저께도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너무나 의혹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상윤 차관은 사실 한덕수 사람이에요. 국무조정실 출신입니다. 그럼 장상윤이가 김건희로부터 연락을 받아도 이 특히 경기교육청에 인적 네트워크가 없을 거거든요. 교육부 출신이 아니다 보면. 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청탁을 했을까? 네. 이런 퀘션이 있었는데 어저께 경기교육청에 네. 감사관 네. 정진민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수사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관. 감사관이 네. 윤석열의 수사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때 같이 재직했던 수사관이었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별짓을 한 게 교육부에도 수사관들을 자기 빨대들을 다 꽂아놓은 거예요. 검찰 출신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쪽에서 김건희가 부탁을 하면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감사관에게 뭐 이 소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저께 그 경기도 학교 폭력 의혹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진짜 야 이건 완전 허위 조작 보고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그리고 임태희 그 교육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그 허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6급 주무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7월 20일 날 2023년 7월 20일 날 학폭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학교장이 그 3학년 아이를 출석 정지시킵니다. 근데 분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자마자 그 김승희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기 남편과 대통령이 아주 가까이 있는 이런 사진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의혹 조사 보고서에 그 주무관이 어떻게 썼냐면 김용호 의원의 그 의혹 제기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함이라고
공식적인 조사 보고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사전 보고가 있었냐 없었냐 제가 계속 이거는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의혹 조사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감사관실이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없으면 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네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감사관실의 주무관은 저의 의혹 제기도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함. 그리고 대통령실의 사전 보고가 있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 그리고 이제 최종 결론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의 가이드라인은 누가 줘주냐면요. 감사관실은 경기도의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이 책임자예요. 최종 정결하는 사람이에요. 수사관 출신에. 근데 연결고리가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풀리기 시작한 풀린 겁니다. 거네. 그래서 어저께 장상윤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한 거 아니지만 실제 교육농단까지 했거든요. 김건희의 논문에 등장했던 조력자들 있잖아요. 형사처벌 뭐 검찰 고발 다 했는데 다 지금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설민신이라는 교수도 몇 차례 고발되고 지금 3번째 국감을 불응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뭐 무혐의. 그 부인이 또 있어요. 김건희 대학 박사반 국민대 박사반 동기. 그분은 교육부에서 경인여자대학교를 감사를 했어요. 근데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파면 조치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승진해가지고 지금 부총장으로 있습니다. 설민신의 아내. 네. 그런데다가 진짜 이 김지용이라는 그 국민대학교 이사장, 이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의 아들,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사상 초유의 4번의 국정감사를 불응하고 지금 계속 해외를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를 그때 매입을 해요. 근데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브로커 통해서 매입을 해서 교육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위원장이 돼서 그 감찰 고발한 상황을 보니까 야, 그 검찰에서 불기소 사유서가 뭔지 아세요? 김지용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도이치모터스를 몇 차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언급했으니 의결로 준한다. 그래서 불기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사실 교육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뭐 친일파부터 정말 이 여러 가지 진짜 이 대한민국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쓰레기들 있잖아요. 고위층의 쓰레기들을 교육부가 지금 교육위원회가 지금 정리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학폭위 녹취를 들은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이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상위 뭐 클래스 이 얘기의 좀 배경을 좀 파악해 보니까 그 학폭 위원 중에서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해자 측 변호인이 아마 그냥 일반 이제 정관이 아닌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막 웃고 떠들면서 우리 클래스 하이 클래스가 있는데 감히 네가 우리를 상대해 뭐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학폭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 녹취록이 4시간짜리거든요. 완전히 가해자 중심에 피해자 변호인을 조롱하고 막 쌍욕까지 막말까지 비속어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학폭위가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임태희 교육감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뭐 직무유기죠. 정말 무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학폭위가 저도 이제 변호사들이 소위원장 같은 것도 가끔 하거든요. 저도 경기도 쪽에 교육청에서 학폭위 했었는데 이게요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위원회 자체를 다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변호사도 들어오고 외부 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저 정도로까지 장악될 정도면 위에서 얼마나 힘을 썼으면 저렇게 됐을까가 저는 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교육농단 이야기 하셨는데 윤석열이가 들어오고 나서 법조계 부시고 방송계 부시고 정당 부시고 의료 부시고 이제 교육계까지도 이렇게 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너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서 밀고 가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딱 원팀 같았거든요. 원팀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배당하는 부분부터도 뭔가 마사지가 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실 나쁜 게 아까 봐봐 이 녹음이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들은 16전까지는 안 줬지만 그 바로 밑에 알리바이를 모의라는 거죠. 끝까지 다 줬다. 이거를 우리들이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충격적인 거는 위원장은 아까 이제 문제의 위원장은 교육자예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웃고 떠든 사람들 중에는 교육자도 있었을 거고 혹시 경찰도 이제 그 학폭위원이었는데 정말 저 안에 뭐 학부모도 문제지만 공직자가 있었다면 정말 저거는 커다란 문제죠. 왜냐하면 피해 학생이 2학년이었거든요. 전직 구주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그 사진을 본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 한 분이 그 사진을 봤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막 희덕거리고 웃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학폭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장학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강제 전학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알아서 판단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위에서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학폭위에서 그 경기교육청이랑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녹취록에 굉장히 과장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전학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15점까지는 합격 교체고 16점부터는 강제 전학인데 이제 딱 강제 전학은 안 할 생각으로 이제 미리 짜 맞춘 거죠. 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학폭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저께 국정감사에서 이 학폭위원들을 김건희 특검이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경기교육청을 교육부가 감사하고 저희가 따로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모든 방법 동원해서 이 실체를 뿌리 뽑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 같아. 또 전 아이를 또 쌍둥이 키우니까 이런 게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웃으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그러겠죠. 의미 없는 학급 교체 웬 말이냐. 이거를 웃으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또. 와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오신 김영호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높은 분 모시기 전에 우리끼리 좀 짧게 특검 얘기 잠깐 하고 특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이 특검이 지금 기댈 데가 없다는 말이 내가 이제 괜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게 좀 불안해요. 네, 김건희 특검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최은순 요양원, 온요양원. 최은순의 그 온요양원 알지? 거기 요양원 중에 최은순의 금고가 있었나봐. 그 금고를 특검이 뒤졌는데 봤더니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이 있었던 거죠. 문건이 있었어. 특검이 사진까지 다 찍었어. 그런데 이 문건을 확보는 못했다.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지난 7월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방금 얘기해주신 그 요양원 최은순의 요양원 압수수색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배용이 준 금 거북이 그 발견했고 그거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발견한 또 하나가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문건 그리고 어떤 문건까지 있었냐 그 이력과 함께 같이 있었던 문건도 잠깐 근데 현직 검사는 누구냐면 심지어 총경 2명 경정 2명 명확하게 특정됩니다. 사진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이력서와 함께 같이 있었던 문건도 있거든. 이거 보면 충격적입니다. 올려주시죠. 자, 이들이 경기 북부 경찰청이 요직을 맡으면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다. 찐 보수의 발령으로 좌파의 활약을 막을 것이다. 라는 문건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진만 찍어두고 이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또 가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를 양평 공흥지구 관련 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던 거야. 그래서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동안에 이게 사라졌어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왜 특검을 뭐라고 하느냐? 사진은 존재하잖아. 그렇죠. 사진 존재하지. 특정된단 말이야. 현직 경찰 4명 특정되지. 이 4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금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뭐 규모에 비해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수사 거의 종반부에 와서는 우리가 평가할 때 이거 너무 좀 수사를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게을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 의지 문제 이걸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도 특정된 경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소환조차 안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가? 그럼 특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특검밖에는 이제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고 이 국정농단을 처리하는 가장 최일선의 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식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씁쓸한 기사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죠. 특정되는데. 아니 진짜 누굴 믿어야 되지? 어떻게 하냐 우리. 만약에 특검 잘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매불쇼를 저희가 믿고는 가는데 매불쇼는 이제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 특검이 최소한 기본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김건희 특검만 놓고 봐서는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 지역에 국회의원이 누가 있나 좀 봤더니 최민희 의원, 김용민, 그래. 갑 선거구, 그 윤석열이 진짜 싫어하거든. 을 선거구에 김병주 의원, 그리고 병 선거구에 김용민 의원. 야, 제일 윤석열이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네.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 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네. 누군지 궁금해서 봤더니 야, 이거 잘 찾았네. 야,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와. 아니 근데 특검이 기본은 해야죠. 최소한의 기본.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이슈가 하나 또 있긴 한데 우리 또 높으신 분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구단을 모셔서 네. 정치권 이야기 그리고 큰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요. 네. 제가 리드 멘트를 하고 있으면 좀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천천히 약속할 거다 하고 내워라 편안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리드 멘트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의자에 앉았고요.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드셔야 물 한 됩니다. 모금 드실 것 같은데요.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물 드셔야죠. 네, 바쁘신데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팔팔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그 국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사법부 국감 보면서 제가 굉장히 슬펐던 게 이 내란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죠. 이 내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네, 그럼요. 대단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질문을 하는데요. 내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없다는 게 난 솔직히 서글펐어요. 그 장면을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엮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공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개업일 때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죠. 수원 고등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위헌으로 파면까지 됐잖아 윤석열이는. 그런데도 말을 못해. 아니 서울 고등원장뿐만 아니라 오늘 대전, 대구, 광주 다 지방법원장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불러요. 홍길동의 아버지 같이. 아니 어떡하죠? 이런 사법부에 어떤 우리가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형사재판이다라고 하지만은 형사재판은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 가담자들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서 형을 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변이죠. 네. 아 그래도 뭐 믿는다는 거군요.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러다가 윤석열, 김건희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불안감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사법부 구성원들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무 입장 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에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건데 네. 우리가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죠. 근데 네. 우리가 뭐 개인적 법익, 뭐 사기나 횡령, 내지는 뭐 사회적 법익, 뭐 문서죄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국가적 법익에 관한, 그러니까 내란이냐 외환이냐라는 거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거를 판단하고 그렇죠. 말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법부의 구성원 중에 단 한 명도 없어. 내란이라는 거를 아예 인식조차를 지금 못하고 말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걸 공적인 발언을 할 용기도 없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또 엄청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모순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속에서 박성재가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 불신을 스스로 좀 초래하고 있는 거죠. 참 정말 처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어떤 좀 은밀한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다툼이 있다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 전 국민이 목격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재판정에서 할 얘기고 국회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내란 여부도 판단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판사들은 이거 저는 용기의 문제로 봅니다. 용기가 없다는 게 봅니다. 네. 이렇게 그 사법부가 궁지에 몰려서 그런지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할 수도 있다. 서울 고등원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그것은 헌법을 무시한 거죠. 현직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거든요. 네.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겠어요? 그럼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뭐 협박하는 겁니까? 얘네들을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변의 위치를 딱 견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이것은 사법부에서 그러한 독립을 위해서 한 번도 투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시키는 대로 재판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국민과 야당이 학생들이 주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끝까지
입법권으로 네. 이걸 쟁취할 겁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조희대하고 지기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는 뭐 탄핵의 시간이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 탄핵까지는 아직 좀 연결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지기현 말해요. 재판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곤란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기현으로부터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네, 있습니다. 재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3차 감사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서영교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것도 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 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는 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야죠. 공격하면은 견딜 수 있겠어요? 아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기현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하세요. 다 그 재판 누가 봐도 보수 쪽에서도 그렇죠. 쉴드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난로 돼 있는 법문을 시로 바꿨어요. 뭐 인권 보장한대요. 근데 그다음부터 또 난로 돌아가.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되지. 근데 지금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문제는 있고 잘못했는데 근데 책임은 묻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지기현처럼 해도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기현 케이스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법원의 자정 시간도 줬고 뭐 윤리감사관실에서는 뭐 감사는 수사로 밝혀는 수사는 또 법원이 방해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전 마지막 남은 수단은 불가피하게 사법부의 자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 전 탄핵을 지기현은 해야 또 직무도 정지되고 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수장이기 때문에 전 바로 탄핵 얘기하는 건 좀 마땅치 않고 전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가 나서서 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서 조금 더 내용을 더 마련하고 저는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사퇴 내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사법제도 개혁 다 좋은데 일단 지기현과 조희대라고 하는 이 둘에 대해서 전 정리를 안 하고서는 이게 끝없는 공방으로 가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자괴감 드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유튜브 하는 내가 저는 룸살롱 사진 나오고 뭐 170만 원 얘기 나오고 접객원 얘기 나오고 하면은 난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유튜버잖아. 나 아마 이 자리 못 있을 것 같거든. 방송 은퇴하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 그러니까 나 그럴 것 같거든. 근데 사진 나오면. 지기현이는 너무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못되지. 제가요? 최욱 씨는. 알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배짱을 가진 분들이 사법부에 있는데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말만 있으니까 두고 있다는 게 이제 국민 분노가. 그 완전 분노하거든. 그렇죠. 아니 뭔데? 아니 사법부는 뭐든지 무법창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놈의 사법부 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스스로가 지금 사법부를 신성 가족화, 성역화 시키고 있는 거랑 성역화 똑같아요. 시키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 국회의 자정작용도 이준석 젓가락망원 처리 안 하니까 그 이후에 계속 국민의힘 상태 안 좋아지던 지금은 욕설까지 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전 앞으로 더 걱정됩니다. 어떤 더 해괴한 욕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가 걱정인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자정의 시간을 줬는데 안 합니다. 할 기대도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상권분립 체계화에서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조차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고 아무리 비난해봤자 지기현은 웃고 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잖아. 웃고 있죠, 지금. 봤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를 전 국민들 앞에 이제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는가. 사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우리 민주당 의원이 8군이었어요. 아 잘해요. 지기현 부장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 그 밝혀냈죠. 하는 것도 밝혀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법관 다 기록봤다라고 했는데 두 분이 해외 여행을 한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대법관의 사무실이 75평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다른 수석재판연구관도 함께 근무하고 행정실도 있고 자료일람실도 있고 그렇게 크게 쓰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건 국정원장실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켜줬는데 그렇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록을 다 봤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내용을 간섭하는 거다. 우리는 절차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렇죠. 로그인 된 것을 보자. 예. 하는데 그건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장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심각합니다. 네.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우리 의원님 절친 한덕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다음으로 가장 큰 게 한덕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추궁을 했어요.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지 않고 다 풀어줬느냐. 네. 이것이 수원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영장전담판사 3명이 와서 그대로 앉혀놓은 게 예. 조희대 그 조희대잖아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조희대잖아. 조희대 대법원장 수석재판연구관이 물론 급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꽂힌 가장 좋은 자리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딱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다 1년에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픈 것 같지만 다 처음부터 쭉 해왔잖아요. 네. 사법부하고 다 짜가지고 그러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보시군요. 이제 실패를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잡아내는 했죠. 거죠. 예. 아니 제일 저는 크게 한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구나. 그 불안한. 사법부의 불신을 얼마나 크게 가져왔어요. 예. 그 한덕수 얘기를 자꾸 못하게 하시는데요. 한덕수가 이제 12월 3일 밤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빨리 모여야 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오라고 했다. 최대한.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한덕수가 지난 13일에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새빨간 거짓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제거하셔야 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건 뭐 싹 다 거짓말인 게 CCTV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렇죠. 저 완벽한 거짓말인 게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애들 먼저 불렀던 거야. 그리고 계엄에 완벽히 반대했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도착하기 전에 다 끝이 나 있다는 거야. 안덕근이 재판정에 나와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한덕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특검에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방조니까 지금. 특검에게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특검도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딱 바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특검 그때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그거는 판사가 그렇게 기각시킨 걸 수도 있지만 특검이 잘못한 걸 수가 있다. 특검이 일단 그 영장 청구 범죄명도 잘못했고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잘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번에 판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충분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당연히 의의를 했어야 되는 거를 얘네가 지금 방조를 했으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특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이거는 계속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다 올라가 나왔잖아요. 저 가문이 이설로 헌법재판소부터 검찰, 특검 재판 받으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이다. 그랬죠. 그런데 부두목 3,800명을 잡아 넣으려고 구치소 방 만들어 놓은 박성재. 3,600명. 3,600명. 그리고 더 만들어라. 이러니까 비상계엄 핑계에서 가석방에서 더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도 재청구해라 이거예요. 한덕수도. 구속영장을 박성재도 재청구하고. 재청구해야죠. 근데 박성재는 그 재청구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박성재는 한다 그랬고 한다고 했잖아. 오늘 내일 할것 같고. 오늘 내일 합니까? 근데 한덕수가 지금 문제죠.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 파면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구속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이
다 거짓말했는데 네. CCTV가 아니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짓말합니까? 게 그때 네? 그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범죄명을 이렇게 남겨놨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6개인가를 그때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해서 새롭게 범죄명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지 그게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기존 있을 거예요. 걸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한덕수 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건. 네. 근데 왜 그동안에는 모르셨어요? 한덕수 씨의 이런 인성이나 이런 비겁함 친하셨다 그러던데 왜 친하신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지냈어? 아니 우리는 같이 일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냈지. 인간성이 좋으니까 서로 계속 친하지만 그건 아니 아닌 걸 알잖아. 그거는 저하고 그건 접촉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 바로 또 상극기 들어.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한 장동혁. 진짜. 이게 욕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퍼붓습니다.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진짜 없거든요. 나쁜 놈.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예.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뭐 주가 조작 의혹 터졌냐고 고속도로 휘었냐고. 아니 장도영 대표가 경선 때 선거 때 뭐 급해 맞으면은 별로 또 다 공약해요. 그렇지만은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달라져야지. 그렇습니다. 일본의 총리들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다고 했다가 되고 나서는 안 해요. 예.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을 면회하고 온 내란 우두머니를 면회하고 온 장동혁이 내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도 이런 저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도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노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아니 지금 4, 5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 전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구속됐지 민주당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억지 소리를 하는데 저렇게 억지 소리 하면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까지 좀 가라. 어제 우리가 사퇴하라 하는 구호를 내길래 제가 대표로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퇴하라고 하지 말자. 장동혁이 오래 가라. 그래서 풍자죠. 전환길도 공천하고 그대로 다 해봐라. 내용 풍자입니다. 아, 그렇죠. 네. 반어법으로 예. 역설적인 예. 그런 공격을 했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이제 4, 5개월 된 대통령한테 진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아요. 아, 참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걸 우리가 지켜보고 봐야 되는지 참 오늘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니까요. 네. 내란 네. 세력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법부도 네. 제가 보는 법사위에서 내란 세력이다 네. 당신들은. 네. 그리고 내란 세력 우두머리를 면해 가서 성경, 기도 아니 임금왕자 싸가지고 나온 사람이 성경 기도를 얘기하면 돼요? 바로 당신들이 내란 세력이고 장동혁이 내란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는 중립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그걸 뭘 토론하고 무슨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건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동혁 그 대표는 사실 윤석열 면회를 갔기 때문에 그냥 내란당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아마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여당원들도 내란 소리만 하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제 춘천지방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신상 발언하고 자기 질문할 때만 들어왔어요. 네, 남편. 네. 그 내가 나경원 의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장을 증인들 세워놓고 당신 보니까 어디 당이 소란 피우냐? 어디에서 소리 지르고 어디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발행하느냐? 방해하는 거 봤냐?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참 조용하다. 어제 조용했어요. 아, 나경원 의원이 없으면 곽규택 의원도 좀 조용합니까? 아, 다들. 아, 그때 얘기했잖아. 나경원이 뭐 하면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사 나왔다가 인준이 안 됐잖아요. 예. 불신임 됐는데 지금 간사 사칭 빙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간사 사칭. 간사 사칭하네. 간사 사칭. 그 남편이 다 지켜봤다 이거죠. 다 봤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그 지금 저희가 사법부 문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기댈 수 있는 게 뭐 국회 특검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이제 뭐 나가리 됐고 안 되고. 이 특검이 말이죠. 김건희 특검에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덮은 검사, 명태균 수사 덮은 검사, 관봉권 띠지 덮은 검사 그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한 검사들이 지금 파견돼 있고 오늘 또 저도 지금 들어가면은 대전 고검 등 지방 고검 지방 검찰 전국정 감사를 하는데요. 예. 그 내용은 여기서 말하면은 또 난리가 난리 나겠습니다만 납니다. 현직 법무부 검찰국장도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뭐와 관련이 있다? 무슨 비리에 가서 네. 내가 이제 폭로를 할 거예요. 아. 이게 검찰이나 사법부 큰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왔을 때 제가 그 뒤에 배석한 사람들이 전부 내란 동조 세력인데 법무부 장관 이걸 빨리 정리를 해라. 네. 이렇게 했더니 법무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도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 민중기 특검 주식 투자했다. 네. 이게 나왔잖아요. 네. 계속 시끄러운데 네. 본인은 아니다. 아니래요? 라고 성명을 했는데 오늘 이 금감원장이 네.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13명을 고발 조치했다. 그런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제 오늘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했으니까 고발 조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라.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자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가 검찰이고 여기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쌀에 뉘 찾기도 어려워요. 네. 다 나와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삼 국민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이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제압하기가 어려운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야. 근데 그렇죠. 국민이 이거를 진압을 해버렸어. 예.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은 우리 위대합니다. 국민은 총칼을 무릅쓰고 국회로 나가고 국회의원들 나가서 다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회의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 합법적이 되면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대법관인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걸 다 못 믿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가 그분들보다도 더 항상 훌륭한 결정을 해왔다. 네. 이걸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국민은 위대하다는 걸 맞아요. 다시 또 한 번 느낍니다. 맞네요, 진짜 겸손해진다니까 국민 네. 앞에.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 분 진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인데.